나스닥은 매일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뉴스에서 AI 버블이니 이란 전쟁이니 당장이라도 폭락장이 올 것처럼 떠들어대서 두려움에 투자금을 쥐고만 계신가요? 요즘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끝없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돈을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면 망설여집니다. 나스닥은 매일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는 것 같고 뉴스를 켜보면 AI 버블, 인플레이션, 전쟁같이 당장이라도 주식시장이 망할 것 같은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막상 내 돈을 넣으려니 정답을 모르겠는 답답한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대로 투자한다면 틀림없이 평범한 직장인도 주식 공부나 변동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저는 항상 그때 조금 더 살걸 혹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투자는 고점에 물려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투자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머리가 나쁘거나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불안감에 따라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공포에 바닥에서 모든 주식을 던져버리는 인간의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좌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매일 보며 겪는 고통과 공포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생존 본능 탓입니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수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위협을 피하는 것이 생존에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수익률이 찍힌 주식 계좌는 우리 뇌의 생존을 위협하는 맹수로 인식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강한 정보력도 자본도 없는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이러한 본능을 이겨내고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기는 할까요? 당장 내일 연준에서 무슨 말을 할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월가의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천재들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막강한 정보력도 자본도 없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이 본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99%의 확률로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방법은 초등학생도 바로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뱅가드의 창립자 존 보글의 철학을 접목하여 제가 직접 과거 20년치 데이터를 돌려보고 검증한 누구보다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적립식 매수 전략과 종목, 그리고 리밸런싱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주식창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20년 뒤 20억의 자산과 매월 150만원의 배당금을 쥐고 여유롭게 은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뇌는 주식 투자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수조 원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조차 가지지 못한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기관과 달리 우리의 목표는 10년, 20년 뒤에 풍족한 은퇴 자금 하나뿐입니다. 이 시간의 힘을 활용하면 우리는 99%의 기관과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증명해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창립자 존 보글은 평범한 개인이 시장을 이기는 원칙을 딱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건초더미 전체를 사라. 대박날 제2의 엔비디아를 찾으려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단순한 인덱스 ETF를 사라는 뜻입니다. 둘째, 절대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라. 지금이 고점일지 내일 폭락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얄팍한 예측 대신 정해진 날 우상향하는 좋은 자산을 믿고 수량을 모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무슨 일이 있어도 항로를 이탈하지 마라.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폭락장에서 패닉셀을 막아줄 안정장치, 즉 주식과 안전자산을 섞는 자산 배분을 통해 끝까지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를 타이밍을 재지 않고 기계적으로 모으며 자산 배분을 폭락장으로 버텨내는 것, 이것이 감정을 배제하고 승리하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존 보글의 원칙에 들어맞는 ETF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QQQM, SPYM, SCHD, 그리고 IAUM입니다. 수많은 주식들과 ETF를 제쳐두고 왜 하필 이 4가지일까요? 이유는 이 ETF들이 존 보글의 철학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확실하게 우상향을 증명해낸 자산들입니다. 개별 기업은 파산할 수 있지만 미국의 상위 500대 기업,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기술 기업, 그리고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금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결코 우하향하지 않습니다. 둘째, 저렴한 운용 수수료입니다. QQQM과 SPYM, IAUM과 같은 ETF는 기존의 유명한 ETF, QQQ, SPY, IAU와 똑같은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수수료를 낮춘 미니 버전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수수료는 복리로 우리의 수익을 갉아먹는 생각보다 큰 리스크이기에 운용 수수료는 저렴하면서도 우상향하는 마음 편한 자산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 4개의 ETF가 적립식 투자에서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운영할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축구팀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가장 먼저 공격수가 있어야겠죠. 공격수 역할은 QQQM이 맡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테크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높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 차익을 창출하며 포트폴리오 전체의 기대 수익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미드필더는 SPYM입니다. 미국 경제 전반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를 추종합니다. 특정 산업에 치우치지 않고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에 고르게 분산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을 계좌로 온전히 가져옵니다. 너무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이지 않은 가장 검증되고 안정적인 형태로 자산의 중심을 지탱해줍니다. 세 번째로 하락장에서 계좌의 변동성을 커버해줄 수비수 역할은 SCHD입니다. SCHD는 단순히 현재 배당률이 높은 기업이 아니라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만 선별하여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식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 국면에 접어들 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이라는 현금 흐름은 우리에게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배당 성장에 투자하는 ETF이므로 시장 지수 수준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자산이어서 투자의 재미를 느끼기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골키퍼는 실물 금에 투자하는 AIUM입니다.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나 예상치 못한 매크로 충격으로 인한 시스템적 폭락을 겪습니다. 우리가 20년의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면 최소 한두 번은 마주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과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극도의 공포장세에서 금은 오히려 그 가치를 보존하거나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최대 손실폭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줄 수 있고 우리가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직투 계좌가 아니라 ISA나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이 전략을 실행하고 싶다면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타이거 KRX 금연물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내 상장 ETF를 선택하실 때는 자산운용사의 브랜드보다 총 보수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 소득세를 이연받아 재투자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복리 효과 측면에서는 훨씬 강력하고 유리한 무기가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시장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완벽한 든든한 팀 멤버 구성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을 모아두었더라도 올바른 전술이 없다면 승리할 수 없겠죠. 축구에서 4-4-2, 4-5-1처럼 감독의 성향에 따라 포메이션이 달라지듯 이제는 우리의 투자 성향과 은퇴라는 목적에 맞게 이 4가지 자산의 투자 비율을 지정할 차례입니다. 모두에게 정답인 투자 비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견딜 수 있는 하락폭이 다르고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연령대와 투자 성향에 따라 즉시 계좌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2가지 자산 배분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상황이나 성향에는 어떤 비율이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투자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남은 20대에서 30대 사회초년생을 위한 성장 집중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추천 비율은 나스닥 QQQM 50%, S&P 500 SPYM 20%, 배당 SCHD 20%, 금 IUAM 10%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실천을 결심하신다면 정말 남들보다 크게 앞서가는 것입니다. 2030 세대는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긴 투자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폭락이 오더라도 긴 회복 기간과 싼 가격의 주식을 계속 사모을 수 있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나스닥 비중을 높여 포트폴리오의 전체 성장률을 추구하는 방식이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커져 변동성 관리가 필수적인 40대의 밸런스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추천 비율은 QQQM 20%, SPYM 40%, SCHD 30%, IUAM 10%입니다. 모아둔 시드머니가 1억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스닥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하락장에서 수천만 원이 증발하는 심리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투자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죠. 따라서 이때는 특정 산업의 사이클을 타는 나스닥 비중을 낮추고 미국 경제 전반의 성장을 고르게 추종하는 S&P 500의 비중을 40%로 가장 높게 설정하고 이때는 자산을 공격적으로 불리는 것보다 지키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투자를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건 심리적인 여유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든든하게 생활비를 보태줄 SCHD로 현금 흐름을 늘려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심리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제시한 비율에서 자신의 성향이나 투자 기간에 맞는 투자 비율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비율을 정했다면 이제 남는 것은 실행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자산 배분 전략도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투자 전략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 원칙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시장 예측을 배제한 기계적 매수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주가의 등락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매수하고 거시경제 지표나 단기적인 시장 이슈를 이유로 매수 시점을 늦추거나 앞당겨서는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맞출 수 있으나 잘못된 시장 예측이나 감정의 개입은 장기 투자의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만약 투자를 결심하셨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과 꾸준한 수량 확보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통제함으로 우리는 미래의 복리의 마법으로 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원칙 외의 임의의 매수 매도는 금지입니다. 연 1회 리밸런싱만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주식을 파는 이유는 그것이 손실을 줄이는 합리적 대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단기적 하락과 조정은 비정상적인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 변동성일 뿐입니다. 원칙 외의 감정적인 판단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계좌상의 숫자에 불과했던 일시적 변동성은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 손실로 확정됩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주식이 올라버린다면 계속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경제지표와 뉴스를 바탕으로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인덱스 펀드 장기 투자의 본질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투자에 있어 경계해야 할 진정한 위험은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장의 급등 구간에 포지션을 비워두어 자본주의의 장기 수익률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위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허용해야 할 유일한 매도는 1년에 단 한 번 정해둔 날짜에 처음 설정한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행하는 기계적인 리밸런싱 뿐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오르는 것을 더 사고 싶어하고 떨어지는 것을 팔고 싶어하지만 연 1회의 기계적 리밸런싱은 감정을 배제한 채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계좌에서 원칙적으로 실천하게 해줍니다. 결국 장기 투자의 성패는 지능이나 정보력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설정한 원칙을 예외 없이 지켜나가는 실행력과 통제력에 있습니다. 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게으른 원칙이 실제 계좌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과거 20년의 데이터로 백테스팅을 통해 검증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성장 집중형 포트폴리오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QQQM, SPYM, SCHD, IUAM을 50대, 20대, 20대 10 비율로 매월 $1000, 원화로 약 140만원씩을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연 1회 리밸런싱을 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년의 기간에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금리 인상기 등 자본주의 시스템이 흔들렸던 시장 충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편입된 4개의 ETF 상장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번 백테스트는 기초자산이 동일한 QQQ, SPY, GLD와 성향이 유사한 VDI-GX의 과거 데이터를 대리지표로 활용했습니다. 아울러 환율 변수는 보수적인 계산을 위해 현재 시점인 1470원을 일괄 적용했습니다. 과거 평균 환율이 이보다 낮았음을 감안하면 실제 투입된 원화 기준 원금은 계산치보다 적고 이에 따라 최종 누적 수익률은 소폭 상향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20년간 원칙을 지켜 투입한 총 원금은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동일 기간 최종 자산 평가액은 133만 달러, 원화 약 2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453%, 연평균 수익률 CAGR은 약 9%의 수치입니다. 이외에도 이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아도 월 150만원 수준의 배당금이 발생하여 이를 통해 추가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은퇴 이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후에도 자산은 복리로 계속 팽창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의 백테스트 결과는 투자자가 겪어야 할 심리적 고통을 소거한 결과물입니다. 이 20년의 투자 기간 안에는 MDD, 즉 고점 대비 최대 낙폭 마이너스 34%라는 구간도 존재합니다. 조금 더 와닿도록 말해보자면 이는 자산이 10억 원일 때 3억 4천만 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의 차트 위에서는 짤막한 굴곡 같지만 현실에서 이 구간을 통과하는 우리는 매일 계좌가 녹아내리는 스트레스와 뉴스 헤드라인, 유튜브의 비관론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결국 이 20년의 백테스팅이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진짜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굳게 믿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본능을 이기고 꾸준히 좋은 자산을 믿어온 사람만이 거대한 복리의 열매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같이 확인한 마이너스 34%의 공포의 낙폭 구간은 우리가 20억이라는 경제적 자유의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당연한 입장료와 같습니다.
존 보글은 시장의 노이즈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무기는 경제 위기를 예측해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나 타이밍을 재는 투자 센스가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오던,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던 원칙대로 주식을 사모으며 시장에 머무는 원칙의 힘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참여해 우상향하는 자본주의의 시간을 온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큰 금액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은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단돈 10만원, 30만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우선 상황에 맞춰 선택한 그 비율대로 장기 투자형 계좌에 매월 월급날 기계적인 매수가 진행되도록 설정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일 당장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창을 보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과 불어난 자산으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이 지루하고 단순한 원칙만 지켜낸다면 반드시 시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라면 투자 비율과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개적인 곳에 자신의 목표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장기 투자의 고통을 이겨내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투자를 완주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지금까지 주식도치였습니다.